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로 다시 왔습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의 최애린입니다. 안팎으로 분위기가 정말 좋네요. 뉴욕도 간밤에 반등하는 데 성공을 했는데요. 하루 전 급락했었던 유가가 소폭이지만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에너지주의 매수세가 유입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란 핵협상 관련된 불확실성에 유가가 오른 거거든요. 이란이 최종 핵 합의안에 서명하려면 이 경제 제재가 동시에 풀려야 된다라고 갑자기 추가 조건을 내건 것이 유가의 반등을 불러왔습니다. 유럽 쪽도 독일을 제외하고 프랑스와 유럽 증시가 신고가를 냈습니다. 독일의 산업 생산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경기 회복 기대감이 다 확대가 됐기 때문인데요. 어제 이미 중국장이 약간 눌렸지만 전체적으로 4,000포인트 부근에 머물고 있고요. 홍콩이 어제 급등했었죠. 일본 니케이도 지금 15년 내 최고치. 우리 코스닥은 못 말리는 상승세. 코스피도 어제 좀 쉬어갔지만 추세는 괜찮습니다. 다만 코스피 쪽에서 기관의 매도가 언제 좀 잦아들 건지, 그죠? 그리고 되는 종목만 되는 장 속에서 이제 온기가 좀 확산되곤 있지만 그래도 되는 장에 되는 쪽의 상승률이 더 큰 그런 상황입니다. 이 장에서 수익 못 내면 정말 뭐라고 하는데 수익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들어가도 증권주 된다라는 얘기도 앞서 1부에서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한번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해 보자고요. 출발 증시 와이드 2부 함께 해주실 분 일단 두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잠시 후면 4월 10일 금요일 우리 장 개장하겠습니다. 개장가 들고 올게요. 네, 4월 10일 금요일 우리 장 이제 막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의 갤럭시 6, 갤럭시 6 엣지가 출시가 되는 날입니다. 이제 판매가 막 시작이 되고 어제 이미 스펙이 다 공개가 됐었죠. 저희가 일부를 통해서 부품주의 흐름까지도 한번 짚어드렸었는데 기존 부품주는 조금 어렵겠고요. 새로 추가된 기능과 관련된 부품주, 메탈 케이스라든가 무선 충전 관련된 부품주가 사실상 유망하겠다라는 얘기가 앞서 제시가 된 바 있습니다. 정작 오늘 주인공인 삼성전자 주가가 다시 한번 움직여줄지도 궁금한데요. 일단 출발 상황부터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서 개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개장 분위기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한 0.2% 정도 상승해가지고 2062포인트에서 주가 형성되려고 하고 있고요. 예. 일단은 어저께 약간 아쉬운 마감을 좀 했는데 만기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오늘 일단 조금 더 상승세를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조금 긍정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초강세인 것 같아요. 지금 갭상승 1% 정도 갭상승을 보일 정도로 지금 684포인트에서 주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어떤 의미가 있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그냥 매기가 쏠리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경우 진짜 고점을 놓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네. 지금 여기서 오늘 빠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네네. 상승세를 지켜주는지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갭상승했는데 종가상은 보합을 끝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상승의 유지 더 올라가면 더 좋겠습니다만은 더 올라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1% 전후 때의 상세에서 마감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선물 차트를 보신다면 전체적으로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물이 조금 더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들. 어저께 옵션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상당히 감소를 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 일단은 조금 관망 심리가 발생할 수도 있었는데 아침에 좀 지수를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다는 부분들 나쁘지 않다 생각하고 있고 다만 베이시스가 조금 나쁘다는 부분들 0.4에서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아직 선물에 2달 정도 만개 남은 상황에서 베이시스가 1 미만 그것도 0.4대에서 움직인다는 얘기는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선물 베이시스가 조금 더 강세로 전환될 수 있는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환율적인 부분들을 보신다라면은 이번 주에 변동성이 조금 있는 한 주가 아니었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0원 초반까지도 갔었다가 다시 1090원대 오늘은 1095원 내에서 환율이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 제가 월요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1080원대를 강하게 이탈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1080원 초반에 온다라면 한 번 정도 반등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그러한 반등이 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여부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 뭐 미국 FOMC 회의 결과로 내용도 본다라면은 뭐 금리 인상을 6월 달쯤에도 뭐 가능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만은 지난주에 고용 결과가 나오기 전의 결과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쉽지 않다는 부분들이 조금 감지가 됐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원화가 좀 강세를 띄었다가 약간의 약세 움직임을 또 띄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090원대에서 움직임이 나온다면 지수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적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1090원대에서의 수렴 여부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오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수급이 제일 중요한 날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저께 옵션 만기일이었고, 선물 쪽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 유가증권 시장에 1,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오늘 선물 쪽에 대한 오전장 매수세가 얼마나 좀 유입되는지 여부를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잠시 후에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수급의 윤곽을 잡을 것이니까 윤곽을 조금 드러낸 다음에 수급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 사실 전자의 갤럭시 S6 그리고 엣지가 출시가 되는 날이니만큼 부품주를 살펴볼 거다라고 했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이제 뭐 삼성전기, 파트론 막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업종별 흐름 짚어주세요. 네, 업종별 흐름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이제 거래소 시장부터 한번 짚어봐 드리면요. 오늘 네. 이제 삼성전자의 갤럭시 S6와 그 다음에 S6의 엣지 판매에 대한 그 소식이 전해졌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0.4% 정도 아직 강하진 않습니다만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 부품주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삼성전기가 있겠죠. 1.3% 정도대 강세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오늘은 SK하이닉스가 간만에 3% 정도대 좀 강하게 밀어 올리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다른 업종들 쪽으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특징적인 업종이 있다면 이제 증권주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 증권주가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어제 이제 금리 동결에 대한 결정이 나왔고요. 금리 동결에 따라서 증권주가 약세로 좀 출발했다가 전반적으로 이제 다시 한번 하락폭을 좀 만회시키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오늘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대신증권, 대우 그리고 SK증권, 현대증권까지 전반적으로 증권주의 강세 분위기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는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어제 특징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이제 에너지 업종에 대해서 미국 증시에서 상승률이 좀 나왔었는데, 오늘 SK 이노베이션이 0.9%, SC오일이 0.96% 정도 상승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요. 화학업종 역시도 뭐 에너지 관련해서 금호석유와 롯데케미칼 그리고 OCI까지 1% 약간 미만 정도의 상승률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서요. 이제 부품주들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쪽에서의 IT 부품주들 관심들이 좀 많은 그런 가운데서 일단 카메라 쪽에서 본다면 카메라 업체들 옵트론텍이나 세코닉스, 나노스, 코렌 이런 종목들이 오늘 소폭 반등권에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이제 무선 충전 관련해서 종목들에 대해 살펴본다면 이렌텍이 1.2% 정도 상승 흐름, 크로바이텍, RF텍이 오늘 이제 뭐 기대감만큼 좀 강하게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폭 반등권에 일단 나서고 있는 그 정도의 모습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뭐 시장의 종목들을 확인해 본다면요. 헬스케어 쪽도 오늘 소폭이나마 이제 반등권에 나서고 있는 모습인데, 코스닥 시장이 1% 넘게 상승 흐름이 나왔다. 이 부분에서 이제 오늘 종목들의 흐름을 좀 종합적으로 본다면, 결국 이제 미국 쪽에서의 그 램시마 효과, 이게 바로 셀트리온 주가 급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셀트리온 쪽에 자금들이 집중되면서 코스닥 시장 장 초반에 좀 초반 거품을 좀 형성시키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셀트리온이 또한 급등하고 있는 잠시 돌발 종목에서 또 한번 들여다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 선물을 잘 봐야 된다라고 조금 전에 유 대표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1,500계약 사네요. 네, 외국인들이 일단 아침에 좀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선물 쪽으로 해가지고 1,500계약 정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유가증권 시장도 한 100억 정도 소폭이나 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부분들. 다만 코스닥 시장이 아침 시작하자마자 한 40억 정도 매도라는 얘기는 적은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조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주에 약간 옵션 만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해서 약간 변동성이 많이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매도가 많이 나왔었고, 수요일은 또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청산하는 부분들이 보였었는데, 일단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조금 매수보다 약간 매도가
조금 쌓여있는 부분들, 지난주부터 보신다라면, 그래서 그런 모습을 띄고 있기 때문에, 선물 쪽으로 외국인들 매수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래소 시장은 뭐 그렇게 썩 나쁜 편은 아니다. 그냥 소소한 편이다 생각하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이 어저께 거의 500억 정도, 폭발적인 매수세가 유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약간 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부분들은 일단 코스닥 시장의 그동안 흐름을 본다면 매도가 좀 나오다가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또 매도가 좀 일부 연속됐던 부분들의 패턴이 이어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40억 정도의 매도에서 최대 100억 이상으로 늘어나지만 않는다라면, 그러니까 100억 정도까지 괜찮겠습니다만은 그 이상으로만 늘어나지 않는다라면은 시장에는 큰 부담감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기관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기관들 자체가 전체적으로 약간의 지수가 올라오면서 코스피 위주로 매도가 나오고 있고 코스닥도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기관들이 얼마나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좀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수급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코스닥이 1% 갭상승하면서 680선을 넘기며 강하게 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아침인데요. 코스피는 2070 부근에서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엔 외환시장 동향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어제에서 오늘도 유진투자 선물로 가보겠습니다. 소병화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달러 강세가 완만하지만 다시 한번 시작이 되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 사실 1,095원, 6원이 저항으로 느껴지는 듯 했지만 오늘 아침에 뚫고 있는 것도 같네요. 네, 일단 오늘도 어제와 같이 또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가면서 3원80전월은 1,096원, 직전에 시작한 환율은 지금도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이며 97원대까지 상승하여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발표된 미국 주간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지난달보다 소폭 줄었으나 시장 예상치보다 상회하면서 금요일 발표된 미 고용지표 부진이 일시적이었다는데 힘을 실어주며 조기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가 강화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달러화는 유로화나 엔화의 강세 기조를 또다시 이어나가며 마감하였습니다. 유로화는 큰 폭 하락을 보이면서 1.06 중반대로 하락세를 보였고 엔화도 120엔 중반대까지 상승하며 마감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뉴욕 NDF 시장에서 거래된 달러원 1개월물도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1,097원 20전에 최저고가되었으며 어제 서울한시 종가 대비 수합 포인트를 고려하면 3원 80전 정도 상승하여 마감한 모습입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외환시장의 흐름을 반영하면서 상승세로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상승세로 시작한 환율은 오늘 외국인 배당 지급과 당국의 경계감 등으로 추가적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현대자동차를 비롯하여 대기업들의 외국인 배당 지급이 시작됩니다. 1조 원 가까운 배당금이 지급되며 역송금 경계감으로 인하여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젯밤 미국 재무부가 발표된 분기 환율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외환시장 개입에 대하여 강하게 비판하는 모습을 취하였고 어제 엔원 재정환율에 910원 밑으로 하회하면서 당국의 개입에 대한 의구심이 강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어제 이주열 총재 기자회견에 대해 엔원 하락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한 만큼 엔원 추가의 악세에 인한 당국의 경계감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번번이 유로화나 엔화 상승에도 원화의 상승이 내고로 인하여 제한된 만큼 1,100원대에서 고점 내고 유입으로 인하여 1,100원대 추가 상승은 좀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외환시장도 글로벌 외환시장의 흐름과 배당 이슈로 인하여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며 예상 레인지는 1,090원에서 1,100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추가적인 달러원의 상승이 있을 테지만 1,100원 선에선 조금 주춤하지 않을까 전망까지 감세 들었습니다. 최근에 또 엔달러 환율 흐름이 중요하다고 하셨으니만큼 잘 연동해서 지켜봐야겠네요. 소병화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2070, 코스닥이 580선을 넘기는 아침, 680선을 넘기는 아침, 돌발 종목을 살펴보기 이전에 속보 들어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니케이 지수가 드디어 2만 선을 돌파했다라고 하는데요. 2000년 4월 이후 처음 있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중국도 얼마 전에 이미 고점 안에 고점 마디 지수를 뚫어놓고 어제 약간 조정을 보였었는데 중국 자금이 홍콩으로 빨려 들어간다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리를 포함해서 동북아 쪽에 있는 주식시장의 모두 분위기가
주시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니케이의 2만 선 돌파 소식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우리 돌발 종목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장이 이렇게 좋으니까 당연스레 가는 게 증권주인데 뭐 금리도 낮으니까 이쪽에 돈이 몰릴 수밖에 없고 거래가 느니까 또 증권주가 뛰는. 자, 어제 좀 쉬어갔지만 또 갑니다. 아침에 일부에서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이재광 이사님께 드렸었는데 증권주를 지금 산다고 했을 때 여기서 몇 프로 가겠느냐. 어려운 질문이겠지만 한번 여쭤보겠고요. 화학주가 여전히 순항 중입니다. 뭐 유가가 어찌됐든 간에 화학주는 꾸준한 상승 트렌드, 우상향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탑픽주도 한번 여쭤보죠. 이 부분은 유멘토님이 해주실까요? 네. 일단은 뭐 증권주들, 뭐 월요일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지금 추격 매수하기 좀 부담스럽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네. 뭐 그 이후에도 뭐 지수는 좀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좀 어저께 없어졌다고 하지만은 뭐 어저께 당장 금리 인하할 만한 요인은 없었죠. 뭐 지난달에 금리 인하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뭐 빠르게 진행된다면 5월이나 6월이나 돼야지 금리 인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증권주가 올라왔냐,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하고, 어쨌든 뭐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흐름을 보신다라면은 그 일본은 원래 좋았었고 중국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을 띠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도 뭐 그리스 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신고가를 내고 있다는 부분들, 전체적으로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선방을 하고 있고 그 외의 국가들이 중시가 올라간다는 부분들,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한 2월부터 혹은 뭐 코스닥은 뭐 작년 12월 말서부터 연동해서 올라갔다는 부분들이 의외로 뭐 최근에 뭐 어떤 뭐 강연 회장이나 어떤 뭐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뭐 3천도 간다, 뭐 대세 상승장의 초입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증권시장에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관심이 그 전보다도 높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증권업 자체가 나쁘진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조조정이 잘 이루어졌던 부분들이 실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고, 증시 자체도 지수가 꺾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들 본다라면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포트에 예를 들어서 자, 유 대표님 증권주 지금 사시겠어요? 라고 하면 대답은 뭡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그러니까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약간 고집스러운 대답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그동안에 증권주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좀 더 보유하시면서 접근하시면서 좀 홀딩하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지금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건 사실이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기로 보신다라면은 네. 절대 접근하시면 안 된다 생각하고 있고, 조금 이제 어쨌든 이제 1분기 이후, 그러니까 한 상반기까지 좀 시장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보신다라면은 뭐 한번 중기적인 관점에서 네.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각 자체가 어쨌든 중기적으로 본다라는 얘기는 그 시간을 좀 길게 보는 거기 때문에 네. 지금보다 높은 수익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다 생각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다는 부분들 항상 체크를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잠시만요. 있고요. 그러면 같은 질문을 황 멘토님한테도 드릴게요. 단기로 오히려 아니다. 저는 그냥 초보, 그냥 일반 개미의 투자자의 심정으로 보면, 와, 이거 어제 살 거야. 그제만 샀어도 이런 단기에 대한 굉장히 사고자 하는 그런 열의가 느껴지고, 차트만 보면 쑥쑥 올라가죠. 그냥 잠깐 샀다가 팔면 되지 않나. 어때요? 일단 증권주는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단기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유혹적인 네. 그런 섹터잖아요, 그렇죠. 증권주가. 근데 예. 이미 이제 증권주의 경우에는 제가 방송을 통해서 한 두 종목 정도로 추천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유한타증권하고 동부증권이었는데, 이미 이제 그때 추천하고 나서 50% 정도 수익이 났단 말이죠. 예, 예.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종목들을 사실 때 이미 올라간 종목들을 쳐다보실 필요는 분명히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네.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증권주를 만약에 지금 따라붙었을 때 좀 불안감을 갖고 이제 이 종목에 따라붙을 것이냐, 아니면 수급의 이동이 지금 분명하게 조금씩 이제 방향성을 잡고 있는 가운데서 이미 아직 올라가지 못한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그런 좀 업종들로 다시 한번 눈을 돌려서 좀 안정적인 종목들을 이제 선정을 하느냐, 이 차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손이 빠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증권주 현재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유효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앞서서 이제 이두코 멘토님도 그런 얘기 하셨어요. 뭐 무리하게 내가 능력이 조금 안 되는데, 그죠? 아직 초보 투자자인데 포트를 무리하게 바꿀 필요까지는 없다. 자기 스타일이 조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증권주 매매는 조금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질문 드렸던 화학주 간 토픽주 하나씩만 좀 얘기해 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일단 화학주들은 전체적으로 봤을
봤을 때 유가와 관계없이 계속해서 좋은 흐름을 띄고 맞아요.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정유주들 흐름 본다라면은 뭐 전체적으로 약간 굴곡은 있었습니다만은 오히려 유가 하락이 시작이 됐던 작년 12월 달 대비해서는 벌써 뭐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거의 한 3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고 SOL 같은 경우는 뭐 거의 그때 가격 대비해서 거의 100% 정도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유가의 영향에 의외로 좀 덜 받고 있는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LG화학이라든지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도 본다면 오히려 그 시점이 그때가 거의 바닥이었고 그 이후부터는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을 띄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유화학 부분은 제가 계속 한 2주 넘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가 엄청나게 급락을 한다면 단기적으로는 약간 리스크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점을 계속 지켜주고, 조금씩 반등을 하려고 하는 기미가 좀 더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 체크하신다라면은, 조금 더 담아가실 필요가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경기 자체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도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해외 경기 자체가 좀 개선되는 모습이 좀 더 이어진다라면은, 네. 화학주들 좀 충분히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나 롯데케미칼 같은 종목군들, 여전히 좀 나쁘지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굳이 하나만 고르라면은? 저는 만약에 굳이 하나만 고른다라면 일단은 롯데케미칼이 조금 더 실적 개선이 좀 높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언뜻 그냥 쉬었다가 이제 막 시작하는 LG화학일 것 같지만 또 전문가 의견 롯데케미칼이었습니다. 혹시 겹치는 내용을 빼고요. 추가적으로 내용 얘기 더 하실 거 있나요? 탑픽주는 궁금해요. 네, 화학주 탑픽주는 저도 역시 이제 롯데케미칼을 일단 보고 있는데, 예. 네, 그럼 화학주들이 이제 올라간 이유는 이제 잠깐 화면을 보시면요, 이제 그 유가에 대한 부분들보다는 사실 화학 업체들의 어떻게 보면 그 원재료라고 볼 수 있는 이제 나프타 가격이 최근 들어서 이제 1분기쯤에서 이제 본다면 가격권이 지금 상당히 밑으로 내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유가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운임료에 대한 그런 운임료 인하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역시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고, 역시 이제 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나프타 가격도 역시 마찬가지겠지만 그 외에 이제 다른 쪽으로 본다면 중국 쪽에서의 AIIB에 대한 그런 이제 모멘텀이라든지 최근 들어서 달러가 다시 한번 이제 강세 분위기로 계속 올라갔었죠.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 달러가 이제 약세 기조였을 때 수출주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이 많이 멀어졌었습니다. 그렇지만 달러가 지금 강세를 보이는 가운데서 역시 이제 수출업체들에 대한 그런 관심들도 지금 최근 들어서 화학 업종에 좀 집중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탑픽 종목으로 이제 꼽아본다면 일단 롯데케미칼이 좀 가장 유력한 종목군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탑픽주가 지금 사실 공통되게 롯데케미칼로 좁혀졌는데 매수가는 지금 정도 현재가도 무리가 없다라고 봐도 되나요? 지금 이제 롯데케미칼의 주가 흐름하고 이제 가격대권대 한번 먼저 살펴보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이제 2차례 정도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음봉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주가라는 게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지만은 않죠. 항상 올라가면 조정을 받게 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 차례 정도의 조정보다는 바로 전날 윗꼬리를 한번 물었기 때문에, 가격권으로 봤을 때는 22만원권에서 22만 5천원 정도 가격권에서는 눌림목에서 접근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탑픽주로 화학주 가운데 의견이 모아졌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화장품 봐야 될 것 같아요. 산성, LNS 일단 갖고 계신 분들 누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시청자분들 중에 계시다면 정말 축하드립니다. 이틀째 급등, 이제는 심지어 실적 기대감 나오고 있거든. 제2의 제닉이다. 이 리더스 마스크팩 진짜 한번 해보고 싶은데 코스온도 6일 연속 상승 또 사상 최고치고요. 화장품 소재주 가운데 가장 저평가됐다라고 해서 어제 점 상한가에 들어갔었던 C큐브가 오늘도 역시 점 상한가입니다. 화장품주 좀 봐주세요. 네,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한번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성 LNS가 아마 지금 시장에서 대장주인가요? 가장 큰, 중소형주 가운데? 산성 LNS가 지금 현재로서 이제 대장주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분위기를 제일 만들어주는. 그렇죠.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7.4%, 7.6%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이제 산성 LNS라는 기업이 실적이 확연하게 팍 증가를 해서 이 부분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됐다기보다는 이번에 1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너무나 높습니다. 역시 이제 중국에 대한 모멘텀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이제 중국 사람들이, 만약에 오늘부터 계란을 하나씩 더 먹겠다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결심을 내린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바로 계란 파동이 납니다. 계란 파동. 네. 아, 예. 그렇게 된다면 이제 결국은 삼성 LNS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쪽에서 진출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중국 워낙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마스크팩을 또 하나씩만 구입을 해도 네. 충분히 이제 기업의 크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반영이 됐다. 저는 그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LNS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뭐 바이오주들 같이 이제 꿈을 먹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래서 네. 실적이 완벽하게 발표가 되기 전에 이미 이제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삼성 LNS를 바라볼 때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물량을 조금 조절을 해야 되는 아, 네, 그래요? 그런 단계가 좀 아닐까 좀 사실 그렇게 어제 생각을 하고요. 상한가, 어제 그 전의 모습도 부담스러웠는데 어제 여기서 양봉으로 상한가를 치는 거는 정말 놀라웠다라고 이두코 멘토가 코멘트 했었거든요, 앞서. 네, 마찬가지. 저도 이제 그 비슷한 근데 생각이고요. 오늘 또 급등하니까 이게 지금 네. 2만 원짜리가 10만 원 된 거 아니에요, 올해? 원래 지금 이제 주식시장에서 종목들이 올라가는 걸 보면요. 이제 예. IT 버블 같은 것도 왜 발생이 됐습니까? 사람들이 네. 이제 판단할 때 기업의 가치는 이미 필요가 없습니다. 네. 네, 그냥 물리는 거죠, 그냥. 그럼 오히려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슬슬 좀 수익 실현할 때가 왔다. 네, 갖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수익 실현을 조금씩은 해 두셔야 됩니다. 그냥 한 번에 다 차익 실현한다 이런 관점이 네.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는 이제 조금씩 덜어 두셔야 되는 그런 자리가 분명히 올 것 같다. 그럼 코스원 분석하기에 앞서서 삼성 LNS가 거의 뭐 대표격이니까 네. 유 대표님도 역시 같은 의견이죠. 슬슬 팔아야 된다. 전 잘 가는데 왜 지금 팔지 이런 생각도 좀. 그러니까 뭐 충분히 뭐 더 갈 수도 있다 생각이 좀 여기서 하고 한번 있어요. 하한가 마저도 좀 그때 좀 팔아도 되지 않아요? 좀 잘 가는데 왜? 하한가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야 네. 하한가를 맞더라도 큰 문제는 없겠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사신 분들. 분들은 예. 하한가 뭐 맞으면 바로 마이너스에. 바로 손실이 되시기도 네. 하시고 또 오늘 만약에 사셨다가는 지난주 코리아나처럼 아이고. 상승할까에서 네네. 하한가 가는 방법 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생각하고 있는데 일단 삼성 LNS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제 하반기가 되면 공장이 증설됐을 때 네. 그 마스크 지금도 수요가 힘들겠습니다만 공장이 증설돼도 지금 수요하는 부분들을 못 커버하기 따라가는. 힘들 정도로 없어서 못 팔 정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선 반영되고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예.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뭐 10만 원 정도에서 마지노선에 좀 오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예. 주가라는 게 솔직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그 좋은 주가라고 하더라도 뭐 영원히 올라가는 주식은 없다고 생각을 좀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이 회사가 지금 10만 원이고 뭐 내일 당장 20만 원, 30만 원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은 세상에도 없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어찌됐든 이번 주 들어서도 거의 한 50% 가까운 30-40% 정도 상승세를 보여줬다라면은 시작할 때는 한번 됐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 LNS 이제 슬슬 수익 실현하면서 비중을 조금 조절할 때가 왔다. 10만 원 정도 오늘 거의 터치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코스온 사상 최고가 화장품 소재주로 또 주목받고 있는 C큐브 빠르게 좀 보고요. 곧바로 또 유창희 대표님 바통을 이어받아서 셀트리온 분석도 도와주시면 좋겠네요. 코스온하고 C큐브 짧게 볼까요? 네. 일단 C큐브하고 코스온을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제 C큐브의 경우에 오늘 뭐 상한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이제 점상 들어간 상황에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뭐 접근에 대한 부분이나 뭐 그런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기는 좀 어렵고 네. 현재로서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일단 갖고 가실 필요가 그럼 있습니다. 코스온을 이미 바로 보죠. 예. 코스온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코스온을 보게 되면요. 일단 화장품 이제 제조업체잖아요. 이제 코스온이 오늘 8%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과거에도 이제 화장품 쪽에서 원료를 생산하는 업체 중에 이제 ACT라는 기업이 있었어요. 네. 근데 ACT가 맞아요. 어떤 흐름을 보였었냐면 지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만 그 당시에 이제 그 마지막 4분기 이제 3분기였죠. 3분기 정도의 실적을 발표할 때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어요. 하지만 실적 예상치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래서 주가는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반등이 나왔거든요. 네네. 그 전부터는 계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ACT를 이제 비교를 해본다면 코스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품들도 전반적으로 실적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고 나서 접근하셔도 사실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미 한번 주가가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먹고 올라갔다면 주가의 조정폭 자체가 좀 클 수 있다는 것도 꼭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역시 보유자의 영역이지 따라붙는 건 좀 불필요한 그런 행동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코스온이든 산성 LNS든 화장품주 전반적으로 조금 경계감을 가지고 매매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셀트리온이 급등하고 있어요. 뭐 셀트리온의 모멘텀은 딱 하나죠. 램시마 얘기가 또 있는 모양인데 오늘 드디어 8만 원을 찍었습니다. 지금 약간 윗꼬리가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셀트리온 전망 한번 들어보고요. 한독이라는 회사도 바이오 사업이 재부각되면서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보죠. 네, 셀트리온이 지금 이제 오늘 어저께 오늘 모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네.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최근에 약간 매물대 돌파했던 부분들도 있고 미국에서 이제 셀트리 그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지급을 한다 이런 얘기 좀 나왔었죠. 그래서 그런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좀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역시 이제 주가라는 게 약간의 그 8만 원대 혹은 그 이상에서의 저항대에 대한 심리적 저항선을 좀 돌파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은 좀 아쉬운 감이 있는데 예. 길게 봤을 때는 어쨌든 이제 셀트리온 그 우리나라의 그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쪽으로 해가지고 바람을 일으킨 것이 사실이라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 그리고 나서 다른 기업군들이 막 급등세를 뛸 때 한 달 정도 혹은 한 달 반 정도 쉬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나서 지금 발동이 걸리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시간은 존재할 수 있을 것 같아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만 6천 원 전후로 해서의 지지력이 형성되고 난다라면은 충분히 8만 원 이상으로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한 번 정도는 10만 원 정도를 터치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실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그러면 좀 하고 다시 한 있고요. 5일선 정도 내려온다고 하면 물량을 더 사도 되는 건가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기간 조정, 그러니까 주가가 쉬어갈 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옆으로 기간 조정을 주고 그 매물대를 돌파시키는 거라면은 네. 그 매물대 돌파할 때 약간 진통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한 7만 6천 원 정도고 7만 6천 원 정도가 잘 지켜진다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 주식을 사신 분들은 오늘 하루 매수하신 분들 외에는 대부분 수익권이기 때문에 네. 뭐 굳이 매도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매물대를 돌파시키면서 신규적인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네. 한독이 좀 이제 바이오 쪽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한 3일 동안 급등세를 띄었고 오늘은 약간 차익성의 매물이 쏟아지면서 좀 쉬어가는 모습을 좀 띄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4% 정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 뭐 바이오 사업 가치가 아직까지는 조금 미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조금 내년부터는 상당히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가 그런 것들이 좀 반영되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PBR 기준으로 본다라면 한독이 한 1.2배 정도 현재 보여주고 있는데 중견 업체들의 PBR이 한 1.8배에서 2배까지 적용이 된다는 거 본다라면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계열사라고 할 수 있겠죠. 자회사 제넥신의 기업 가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직은 한독이 좀 덜 반영됐다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올라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한독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가만히 보신다라면은 연초서부터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한 3월달, 4월달에 주가 흐름이 그렇게 강했던 게 아니었던 거고 연초부터 보신다라면 16,000원대에 있던 주가가 26,000원대까지 올라갔던 것이고 거기서 기간 조정을 주고 올라오고 또 이번 주에 좀 급등세를 띄었다는 부분도 본다라면은 일단은 신규 접근하기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워낙에 지금 이격도도 많이 벌어져 있고 차익성 대기 물량도 쌓여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보인다라면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까지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은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한독의 변동성 확대 전망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한국전자홀딩스가요, 무중 결정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시그널 정보통신이 엔터업계 진출을 위해서 자금을 조달했다 소식이 전해지면서 역시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은 멘토님이 살펴주시죠. 네. 오늘 한국전자홀딩스가 무상증자 소식이 나타나면서 이제 지금 14.78% 상한가에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무상증자를 결정하면서 이제 뭐 상한가에 올라갔다. 이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이슈나 이제 단발성 재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상증자, 유상증자, 항상 이제 증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무상증자의 경우에는 다들 시장에서 좋게 반응을 하고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또 하한가 내지는 이제 크게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한국전자홀딩스의 어떤 기업에 대한 가치적인 부분이 반영됐다기보다는 단순한 뭐 재료에 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뭐 상한가에 혹시 따라붙으신 분들 계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생각하실 필요가 없다. 저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보유하신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한국전자홀딩스라는 기업이 이제 실적을 꾸준하게 낮췄던 그런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왔을 때는 좀 덜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그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시그널 정보통신인데요. 자, 오늘 시그널 정보통신이 오늘 이제 7% 정도 반등이 나옵니다.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이슈 한번 잠깐 살펴보면요. 시그널 정보통신이 이제 전환사채를 발행을 했는데 이 전환사채를 발행했던 이유 자체가 엔터테인먼트 업계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라는 그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소속사를 대거 이제 인수를 했었는데 네. 지금 송승헌 씨의 소속사 뭐 더 좋은 ENT 그리고
연예인 강남이라는 연예인이 최근 들어서 많이 또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강남이 이제 소속된 정글 엔터테인먼트를 이런 이제 연예기획사를 이제 인수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최근에 뭐 이면을 또 이면시를 영입하기로 했다. 뭐 이런 이제 이슈가 계속해서 이제 시그널 정보통신 쪽으로 이제 주가가 또는 수급이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이제 만드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했었는데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엔터 쪽으로 주가를 띄울 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작업이라고 하죠. 이런 쪽에서 이제 주가를 띄울 때 보통 엔터 쪽을 많이 건드리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시그널 정보통신의 경우에는 지금 약간은 이제 그런 물량들이 또 들어오는 게 아닐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시그널 정보통신의 지금 실적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이 기업이 지금 돈이 이렇게 많은 기업이라고 좀 보여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초보 투자자분들은 좀 조심해야 되겠네요. 네, 당연하죠. 그래서 시그널 정보통신의 경우에는 현재 뭐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은 분명히 주의할 때가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짧지만 이거는 꼭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창투사주가요. 오늘 증권주 랠리 효과에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 창투사라는 개념 자체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고요. 왜 이 증권주 랠리에 창투사주가 오르는지. 창업투자 회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창업을 하거나 어떤 이제 중소기업 연구 개발하는데 자금을 지원해주고 그것이 IPO해서 뭐 상장을 했을 때 수익을 얻고 혹은 그 회사가 또 돈을 갚았을 때 그런 수익을 얻는 업체인데 일단 정부가 어쨌든 경기를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부분들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고 또 이제 증권 시장이 좀 활성화를 피다 보니까 IPO 그러니까 신규로 상장하는 군들도 있고 또 투자를 할 때 돈으로 빌려주기로 하지만은 주식을 이제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주가 자체 그 평가 이익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창업 투자 회사의 수익성이 늘어났다는 부분들이 기대감 자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4월 들어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네요. 그렇죠. 이미 뭐 4월 들어서 많이 올랐었고 뭐 대부분 종목들도 최근 들어서도 뭐 급등세를 띠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은 여전히 사실이다. 그러니까 뭐 가는 종목군들 뭐 왜 사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냐라고 시청자분들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이들 종목군들 자체가 실적이 좋아질 수 있고 투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 충분히 긍정적인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과연 그러한 것들이 최근에 주가를 30%, 40%, 막 50% 이상 올라온 상황에서 지금 접근할 수 있느냐 본다라면 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금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확인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전략을 좀 세우고 인사를 나눠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결국에 종합해보면 이런 거예요. 좋다. 뭐 증권주도 좋다. 이것도 많이 올라가서 좋다. 뭐 화장품 바이오도 나쁘지 않다. 근데 많이 올라서 지금 사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이 대표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그 3월 한 달 시장을 보신다라면은 기대감이 있던 종목군들이 올라왔지 실적을 받쳐줘서 올라온 종목은 많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부터 보실 경우는 실적 어쨌든 이제 본격적 어닝 시즌이 진입을 하기 때문에 실적과 관련해 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는 기업군들, 이제 업종군들 그런 것들을 좀 관심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유창희 대표님은 뭐 화학을 좀 보고 계신 거예요? 뭐 화학하고 뭐 건설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었고 또 IT 관련된 업종군들도 실적 대비해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도 좀 있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IT 관련된 업종 종목군들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학, 건설, IT. 유 대표님은 이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쪽에 안정적인 투자를 해야 될 때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황 멘토님은요? 네. 아무래도 지금이 실적 시즌이만큼 이제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또 오버슈팅이 됐거나 이제 강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역시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결국 이제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발표되고 나서 실질적으로 많이 빠지는 종목들도 분명히 생겨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이 언제 실적 발표가 되는지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 시즌이만큼 돌다리도 분명히 두들겨 보고 건너자라는 심정에서. 그러면 시청자분들이 내가 가진 정보 실적 언제 나는지 어떻게 알죠? 라고 물어보면은 어디에 뭐 전화를 해야 됩니까? 네, 가장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게 증권사 사이트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한 그런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실적 일정에 대해서도 이제 공시를 많이 해드리니까 그쪽에서 이제 쉽게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이제 자료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요, 이미 올라간 종목들보다는 이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분명히 시선을 옮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은 계속해서 변화를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건설 쪽에 대해서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는 입장 자체가 건설주 쪽으로도 분명히 수급의 이동이 분명히 다시 올 것이다. 이쪽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건설주에 대한 관심들 역시도 여러분들께서 증권주나 화장품주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이쪽도 한번 쳐다보실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바이오 화장품 쪽에 있는 시선 이렇게 얘기를 좀 종합해보면 건설 쪽으로 혹은 화학이나 IT 쪽으로 조금 돌릴 필요가 있겠다. 조금 한 차례 흥분을 가라앉힐 실질적인 전략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 샘플러스 황민혁 멘토의 도움 말씀 있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2070포인트, 코스닥은 680선대 초반, 일본 니케이도 15년 만에 2만 포인트 돌파하고 있는 아침인데 증권사의 얘기 들어보시죠. 화면으로 정리해봤는데요.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코스닥 시총일이 셀트리온이 급등하기 때문에 여타 개별주 관련된 제약 섹터들 일부 좀 수익 실현을 해나가는 센스를 요구하셨고요. 이번에 정영훈 팀장님 의견 보겠습니다. 어제 옵션 만기 이후에 대형주 중심으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된다 하셨는데 오늘 일단 코스피가 상당히 가벼운 모습으로 상승을 해주는 모습입니다. 이번에는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입니다. 종목별 장세인데 일단 보유 관점으로 대응하자. 쉽게 수익 났다고 물량을 던지지 말자 하셨고요. 안상현 대리님의 의견 끝으로 볼까요? 어닝 시즌이니만큼 실적 개선주 대응에 집중하자. 조금 전에 얘기가 나왔던 것과 맥락이 맞닿아 있는 것 같네요. 네, 오늘은 이 가운데 실적에 관련된 중요성을 언급해 주신 안상현 대리 연결의 자세한 전략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이 기업이 바이오를 해? 화장품과 연관성이 있어? 이렇게 하면 다 엮어서 올라가는 요커주와 관련된 테마가 득세하는 그런 장인데 우리가 실적에 조금 더 집중할 그냥 냉정함이 필요한 때라고요. 전략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실적 개선주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실적 개선주라고 이야기를 드리지만 이미 그런 것들이 시장에 지금 거의 반영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들이 진짜 실적이 나왔을 때 그것을 뛰어넘을지 혹은 그것이 충족이 됐는지에 따라서 주가 흐름은 굉장히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체적으로 저희 나라 지수를 한번 보시면은 처음에는 1950선부터는 제약, 건설, 화학, 조선 등이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2000포인트 넘으면서는 증권, 음식료 그리고 IT, 하드웨어 쪽으로 굉장히 좀 강한 모습이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이제 앞으로 실적 시즌에 들어가면서 업종별로 또 차별화가 생길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요커주들 그런 것들이 실적이 나왔을 때 어떤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을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떤 종목들은 실적이 실질적으로 나오면서 더 큰 상승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업종에서도 또한 그 안에서 종목 차별화가 좀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유가 하락 안정세 때문에 유가 하락 수혜주가 아무래도 약간은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국제유가가 지난해 연말과 같은 그런 급락에서 좀 벗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WTI가 30달러를 상회하기 시작했던 2004년부터의 그 단계 트렌드를 살펴보았을 때 그런 현재 WTI 가격이 지금 표준편차 마이너스 1을 하회했던 그런 예배적인 하락 구간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하향 안정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좀 유가 하락 수혜주들이 약간은 아직까지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실적 개선주들 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증권주들도 약간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것들은 올라가지 못할 거고 어떤 것들은 또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에서 안에서도 약간 옥석가리가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국제유가 하락세 안정에 따른 그런 유가 하락 수혜주 저는 좀 약간 해운주 쪽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해운주 쪽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온다고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수급적인 요인 때문에 좀 많이 밀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시면은 지금 주가 수준에서 한번 매수해 보셔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지금 떠들썩하게 거론하고 있는 과열 논란이 있는 쪽은 아마 뭐 다 조정받거나 그렇지는 않겠지만 실적을 전후로 해서 확실히 되는 종목 안 되는 종목 가려질 거다. 대비가 필요하다 하시면서 유가락 수혜주 가운데 해운주 한진해운을 상당히 좋게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에 계시는 안상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투신권 많이 팔고 있지 않습니다. 코스피가 훨씬 매물벽을 얇게 한 그런 상황에서 가볍게 올라가는 2070을 맛보는 아침인데요. 선물시장 맥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와 함께하고 있어요.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오늘 분봉상 굉장히 긴 장대 양봉을 보여주고 있는 아침인데 일단 어제 만기 리뷰도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양매수 포지션을 계속 유지를 하자 개인들을 털어내는 양상으로 위아래로 하루 종일 흔들리면서 투자들을 힘들게 했던 하루였는데요. 어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며 많은 투자들을 손절 내지는 송산시킨 이후에 오늘 오전 시초가부터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순간적인 급락 모습 없이 10시 15분 기준으로 262로 가격을 안착을 시키게 되면 상승으로 261.90까지 상승 시도를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단 종합주가 지수가 2015년 최고점을 연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가격 상승을 주도했던 외국인들끼리도 서로 포지션 구축이 좀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선물 거래를 위주로 하는 외국인도 있고 옵션 거래를 위주로 하는 외국인도 있는데 지금 그 두 외국인의 포지션 구축 다양성들이 조금 엇갈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적인 2015년 종합주가지수 신고가 갱신 시에는 일단 방향성을 선물 포지션을 보고 방향성을 결정을 하시고 옵션 매수 물량이 많은 방향 쪽에는 리스크 관리 대응 전략을 짜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일단 본격적인 상승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존 4년간의 박스권 상단인 종합주가지수 2100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을 다음 주에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기본적으로 261.90까지는 상승 여력이 있는 바 매수 위주의 거래를 진행하시면 유리하신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이익 청산 수준도 같이 올려주면은 수익을 내시는데 좀 유리한 거래를 취하실 수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장대봉이 쭉 강하게 올라와서 지금 많은 개인분들이 조금 거래하시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너무 오전부터 많은 수준의 가격이 올라왔기 때문에 따라붙기 좀 어려운 수준까지 지금 가격을 쭉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이 올린 모습의 배경 자체는 어제 일단 많은 개인들과 다른 이제 투자자들을 방향성을 엇갈리게 하기 위해서 위아래로 많이 흔들어주면서 털어냈기 때문에 오늘 좀 부담 없이 물량을 많이 청산시키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도 계속적인 상승 시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261.90에서는 한번 강한 저항이 한번 나올 수가 있습니다. 매물이 한번 소화를 하고 가야 돼요. 그래서 261.90에 갔을 때는 지금 매수 포지션을 들고 계신 분들도 90분에서 한번 정리를 하신 이후에 가격 물량 소화의 시간을 잠시 동안 갖게 될 겁니다. 그 이후에 다시 포지션을 잡으시는 게 유리하고 지금 일단 옵션 위주의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하방 포지션, 풋옵션 순매수 물량을 굉장히 지금 많이 늘려놓은 상태예요. 게다가 지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들 자체가 지금 선물 포지션을 주 거래로 하고 있는 외국인들이 지금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데 오전부터 지금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선물 쪽에 많은 물량을 쏟아내면서 급작스러운 상승을 좀 이끌어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적인 상승 보여주면서 261.70 현재 시간으로 70까지 지금 가격을 찍어주고 있는데 90까지 얼마 남지 않았죠. 10시 15분까지 좀 기다리신 이후에 가격이 잠시 동안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은 거기서 다시 매수를 좀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순간적인 하락 모습들 좀 주의하시면서 매수 방향 거래를 하시면 오늘은 상승 방향 쪽으로 계속 거래를 하시는 게 유리하시고, 오전부에 급작스러운 하락 움직임도 순간적으로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은 리스크 관리를 하시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규로 포지션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261.90 이후에 약간 흔들림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물량 소화를 지켜보신 다음에 안정되면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정도 2100포인트 갈 수 있을 것 같다. 파생으로 봤을 때 그런 관점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의 의견 확인했네요. 잘 들었습니다, 멘토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은행에 돈 맡겨봐야 금리가 별로, 이자가 별로 붙지 않는 그런 상황, 저금리 상황인데요.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또 몰리고 있습니다. 시장의 발목을 잡았던 펀드 환매도 거의 다 소화가 된 상황 속에서 오늘 만기가 끝난 외국인이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코스피는 2070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아예 680선 위쪽에서 강하게 출발을 했습니다. 일본까지 들썩이는 상황. 여러분들 수익률 극대화를 위해서 잠시 후 11시에 증시 탑5 시간이 마련됩니다. 종목 5가지 전문가가 뽑아서 그 가운데 지금 살만한 종목 딱 한 가지도 공개할 테니까요. 한 1시간 뒤쯤 다시 한번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